손흥민 선수가 그야말로 역대급 최고의 전성기 시즌을 보내자 해외 언론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뉴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대단하다고 느꼈던 선수들인 메시나 호날두보다 기록적인 측면에서나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나 해외 언론들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즌인 건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단순히 일시적일 거라고 가소평가하던 각오와는 달리 언론사들의 손흥민 선수를 대하는 태도 역시 많이 바뀐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아시아인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정말 아직도 손흥민 선수의 실력에 대한 의심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한 시즌을 보내고는 있지만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라는 식의 해외 언론 보도를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맨시티, 첼시, 아스날로 이어지는 강팀들과의 경기를 앞두고 영국의 한 언론은 손흥민은 강팀과의 경기에 약한 면모를 보여주기 때문에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강팀과의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못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보란듯이 맨시티와 아스날전에서 원더골을 보여주며 팀 승리의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영국의 대표 축구 언론 매체인 더선은 손흥민을 칭찬하면서도 지금의 기록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손흥민은 비현실적인 커리어를 보내고 있지만 보통 같은 경우 3.5골을 기록하는 게 맞다. 하지만 손흥민은 10골을 기록하고 있다. 입니다. 결국 기준보다 훨씬 높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의 경기력과 득점력이 결국 평균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기사 모두 큰 내용만 보면 손흥민 선수의 우수한 경기력을 칭찬하는 것 같지만 아직도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의 실력을 의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사와 관련해 한 네티즌이 올린 댓글 하나까지 더해지면서 해외 축구 팬들의 해당 기사와 네티즌을 향한 격양된 반응마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해당 댓글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손흥민은 전형적인 약한 멘탈을 가진 선수다. 그가 퇴장당한 경기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무관중으로 치러진 요즘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것이다. 아스날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골은 그가 말했던 것처럼 운이 좋았을 뿐이고 관중도 얼마 들어오지 않았다.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이렇게 좋은 활약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관중으로 치러진 경기로 인해 긴장하지 않아서였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다시 관중이 들어온다면 이 정도의 활약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뜻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해당 기사와 댓글들을 통해 한국인보다 더 손흥민 선수를 위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중이 없어서 손흥민이 잘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아마 전염병이 퍼지고 나서부터 축구를 본 사람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런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내 스스로 믿고 싶지는 않다. 월드컵에서도 당시 최강이었던 독일전에서 독보적인 활약과 골까지 기록한 선수를 두고 멘탈이 약하다고 표현하는 당신들의 멘탈은 정말 강한 것 같아. 꼭 그 멘탈로 오래오래 살아남기를 바래. 만약 호날두나 메시가 송과 같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었다면 역시 월드클래스만이 보여줄 수 있는 비현실적인 기록이라며 앞으로의 그들의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라고 글을 썼겠지. 나는 오히려 손흥민이 감독을 잘못 만나서 지금 정도의 기록밖에 세우지 못한다고 생각해. 프리미어리그 1위 팀이 중위권 팀을 상대로 한 골 넣었다고 잠그기만 하고 최악의 수비 전술로만 나오는 무리뉴 밑에서 지금 기록은 그야말로 비현실적인 기록이야. 오늘 경기 봤어? 후반전에 손흥민과 케인은 구경할 수조차 없었어. 왜 무리뉴가 트로피는 많이 가지고 있지만 여러 팀을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지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경기였지. 태업은 분명 나쁜 행동이지만 첼시 선수들이 왜 태업을 했는지도 알 수 있는 경기였다. 그리고는 항상 선수 탓을 하지. 언젠간 분명 손흥민도 무리뉴의 비난의 대상이 되는 날이 올 거야. 무리뉴만 아니었다면 첼시전에서도 손흥민은 분명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을 거다. 역사상 리그 1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욕먹는 감독은 무리뉴 뿐일 거야. 토트넘이 현재 1위를 하고 있는 이유는 오로지 케인과 손흥민 두 명이 있어서일 뿐이야.
우리 쏘는 간중이 있어야 더 에너지를 받고 활약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인터뷰를 통해서도 무관중으로 치러지는 경기가 항상 슬프다고 말했지만 언론들은 그런 내용은 전혀 찾아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손흥민은 케인과 더불어 5년 연속 토트넘에서 10골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다. 그런 선수에게 아직까지 불안하다, 과한 기록이다, 언제 내려갈지 모른다와 같은 기사를 내는 이유는 뭐야? 그들은 아마 손흥민이 늙어 은퇴할 나이가 될 때까지 그런 기사를 쓰다가 결국 선수 생활 말미에 이렇게 말하겠지. 역시 손흥민은 과대평가되었다. 이렇게 실력이 저하될 날이 올 줄 알았다고 말이야. 예전에는 소니 아시아 선수여서 확실한 믿음을 못 받나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오늘 경기를 보고 깨달았어. 소니 아시아 선수여서가 아니라 소니 토트넘 선수여서 항상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야. 토트넘 팬들에게는 미안하지만 토트넘은 절대 빅클럽이 될 수 없어. 메시도 호날두도 네이마르도 퇴장은 누구나 당해. 심지어 호날두는 흥분해서 분노를 조절 못하고 다리를 걷어차고 뺨을 때리기도 했지. 그들이 훨씬 멘탈이 약하다고 보여지는데. 손흥민 자서전을 대충 봤는데 어렸을 적부터 모든 걸 포기하고 혼자 독일 생활을 하며 힘겹게 버텨왔다고 해. 돈이 없어 제대로 된 한식을 먹지도 못했고 차별적인 대우도 많이 받았어. 그렇게 혼자서 지금까지 타국에서 버티고 10년 넘게 수천만 명의 관중들 앞에서 경기를 한 손흥민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당신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항상 끝까지 남아서 누구보다 늦게 나가더라도 팬들에게 인사를 해주는 소니아. 그만큼 팬을 위해 축구를 하는 선수 중 한 명이고 관중들의 응원은 그를 더욱 빠르게 만들어줘. 비현실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비현실적인 선수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야. 물론 지금보다야 기록이 당연히 떨어지겠지만 그냥 조용히 응원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이제는 손의 축구 실력을 의심할 게 아니라 그의 주급이 적당한 건지 지금 있는 팀이 적당한 팀인지를 의심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우리가 돈을 모아서라도 주급을 더 줄 수 있다면 제발 다른 팀으로 가서 실력을 보여줘. 아니면 무리뉴를 당장 포르투갈로 돌려보내던가. 손흥민이 없었다면 토트넘이라는 구단이 과연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진출할 수 있었을까? 케인의 부상으로 힘든 와중에도 어떻게든 팀을 먹여 살린 선수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당신들은 분명 손흥민을 가지지 못한 다른 팀의 팬들일 거야. 손흥민의 퇴장을 가지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물론 손흥민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잘못을 한 것도 맞지만 과연 케인이 그랬다면 퇴장까지 줬을지는 의문이야. 내 입에서 차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지 않아. 그냥 너희들도 경기를 봤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 거야. 그런 무관중인데도 손흥민보다 주급은 높으면서 공격 포인트는 절반도 기록 못하는 선수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 관중이 들어올 때까지 일부러 안 넣고 있는 거야? 이상으로 손흥민 선수를 평가하는 해외 언론 기사와 거기에 달린 댓글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